과연 향언이 효과를 보아 명나라가 쪼개지거나 완전히 거덜이 났을까요? 지금도 우리 5천만 국민은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것을 주구장창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외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속칭 중국인을 떼놈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사람이 떼놈이라 하면 몰라도 우리 민족만은 꼭 중국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가운데 중국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떼놈은 신사숙녀가 쓸 말이 아니지, 점잖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님께서도 누가 떼놈이라고 하면 어허 중국인으로 부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 추측이 허무 맹랑한 게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도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둘째 아들 세조 임금께서 한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한글로 아버지가 쓰신 훈민정음 해례분의 서문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중국 삭금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으니까 한글로 된 훈민정음 은혜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한 것이죠. 아버지 세종대왕께서 쓰신 그 글을 한문을 거기다가 어떻게 해놨냐, 중국이라는 말을 떡하니 중국이라는 말을 써놓고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거기에다는 아예 주석까지 붙여놓습니다. 중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이니 속칭 강남이라 하는 곳이다. 이 내용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줄 뻔히 알면서도 중국 사람 염장 지르듯이 써놓은 것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했죠. 중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이니 속칭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게 향언이고 고유명사법을 그대로 표기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적인 말은 중국, 황제, 강남, 중국 플러스 황제 플러스 강남입니다. 향가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 주석에 고유명사법이 적나라하게 구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황제와 강남을 향언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이 세 구절, 중국, 황제, 강남이 세 구절을 한번 딱 이어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명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황제가 강남으로 쫓겨가 있게 해주소서, 쫓겨가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비는 향언을 이렇게 박아놓은 겁니다. 비록 틀린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해서 비는 것입니다. 100% 향언이었습니다. 향가 연구가인 저는 생생하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향가 전문가가 세종대왕님과 세조 임금 곁에서 극비리의 향언이라는 향언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에게는 그 모습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촛불 뒤에 촛불 그림자처럼 어른합니다. 세종임금께서는 할아버지 태종과 아버지 세종대왕님의 뜻을 다 알고 계셨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한 명나라가 베이징과 강남 두 개로 쪼개지게 해달라는 기원을 중국 또는 중국 플러스 황제 플러스 강남이라는 구절을 향언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훈민정음 은혜본에다가 박아둔 것입니다. 한글로 만들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입에 닳도록 부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삭금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세종대왕의 해례본보다도 은혜본에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라 이렇게 애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까탈스럽고도 고집스럽던 주편전 학자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누군가 비밀의 사람으로부터 향언에 대한 조언을 받으면서 한글을 창제하였고 반포하려고 하니까 집현전 학사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전하 아니래옵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고 조선 왕조실록 세종시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종대왕께서 이들을 잠시 하옥시켜 놓았더니
전화가 오르십니다 하고 뜻밖에도 얼렁뚱땅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반대했던 그들이 한글 반포 작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반대하지 않고. 이게 매우 수상쩍다는 것입니다. 수상쩍다는 것입니다. 그 까탈스럽고 고집세기로 아마도 세계에서 금메달을 까민 집현전 학사들이 너무도 쉽게 물러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현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어디 그렇게 하루쯤 감옥생활이 잠시 들어가야 산다고 해서 그들이 꺾일 사람이겠습니까? 세종대왕님과 집현전 학사들이 관계자들이 벌인 이 그들의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4대 명나라에 대한 4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4대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하였고 세종 임금께서는 아니야 조금 더 어긋나지 않아 소홀히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열한 논리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나중에 명나라가 나라 이름을 잘못 썼다고 시비를 걸어올 것, 한글 창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올 것에 대비해서 4대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우리들끼리 검토해 보았는데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라고 반박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마련하기 위한 논쟁이었을 것으로 보는 편입니다. 세종대왕님과 집현전 학자들이 짜고 친 고수도 조선 500년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글 창제를 반대했다고 온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욕먹었던 집현전 학사들을 이제는 용서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님께서도 집현전 학사들에게 괜히 미안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중국이라는 말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버젓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문에 써둔 중국이라는 가운데 중이라는 향언은 과연 효과를 발휘했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훈민정음 반포 3년 후 바로 3년 후에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명나라 황제가 몽골족에게 포로가 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름은 토목의 변이라고 합니다. 명나라 황제가 몽골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50만 자그마치 50만 대군을 끌고 나갔다가 베이징에서 가까운 지금의 산서성 토목보라는 곳에서 포로로 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명나라 조정은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대책 중에 남쪽으로 천도하자 이러한 주장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서 말했죠. 훈민정음 언해본에서 세조께서 속칭 강남이라 한다. 바로 그렇게 말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앞서 남쪽으로 도망갔다가 송나라가 망했지 않느냐? 송나라 망한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느냐? 베이징을 사수하자 이렇게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경 천도는 남쪽으로 천도하는 것은 가까스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두 개로 쪼개지거나 죽어버리게 망하게 해달라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표기된 가운데 중이라는 향언이 과연 실현되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명나라의 강성함은 이 사건을 계기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명나라는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향가 문화의 전통이 훈민정음 서문으로까지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향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점은 누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씌어진 이후 명나라는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맙니다. 향가의 논리로 보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비밀 문구였던 가운데중이라는 향언에 의하면은 두 쪽으로 갈라지거나 죽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중이라는 향언을 사용하고 3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명나라 황제가 그만 몽골에게 잡혀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거덜났습니다. 향언은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청나라는 191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자기들 스스로 두 쪽으로 갈라지거나 죽어라.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러한 향은 가운데 중자를 국호로 쓴 나라가 탄생합니다. 지금의 대만이 중화민국입니다. 중화민국의 중자가 바로 가운데 중자를 쓰고 있습니다. 중화민국은 두 쪽으로 갈라지라. 이렇게 하늘에다가 피는 가운데 중이라는 향언이 빛나는 이름입니다. 그러자 진짜로 놀랍게도 속칭 중공,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서 둘이가 서로 치고받고 온 천지가 시끄럽게 하더니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마치 두 쪽으로 갈라지라. 가운데 중자 향언이 그렇게 만드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티베트까지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들고 일어서서 수십 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이라는 것은 계속 이리저리 쪼개지라는 제천의식에 사용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제천의식의 용언 향언입니다. 저는 명색이 향가 연구를 하면서도 향가 연구가라고 하면서도 아직 향가가 가진 힘을 선뜻 믿지 못하는 얼치기 학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가끔 가다가는 향가를 풀다가 향가가 가진 힘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혹시라도 중국이 갑자기 이 영상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나라 이름 중국을, 중 플러스 국을 두 개로 갈라지라 중국을 혹시라도 딴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어학자, 역사학자, 한글학회 국어선생님, 제학자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수천 년 우리 민족이 다듬어온 전통의 무기, 전통의 병기, 향가와 향은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써놓은 해례본에 써놓은 중국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추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디지털 중국사건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이 영상은 중국 사람들에게 몰래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